2024년 4월 4일 오후 10시 37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종목들 이슈들을 정리했는데요. 오늘 시장도 반도체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필두로 외인 매수 강하게 뻗쳤는데, 확실히 개인 투자들은 매도량이 늘어났고요. 물린 사람들 일단 탈출하기 위해서고, 기관 외국인들이 그 물량 싸그리 긁고 있거든요. 시장가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모아두고 있는 물량을 언젠가 쏟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유 없이 매수하는 건 없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바보인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만 TSMC 일부 라인은 아직 안 된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내일 있죠. 관련주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테스, DI, 데페스. 삼성전자에게 우주의 기운이 몰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만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TSMC 생산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경쟁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협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최종적으로 TSMC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상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반사수혜로 보이는 거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바라본다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단순하게 본다면 삼성전자 자체로 이득인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제 내일 잠정 실적 발표인데 22년 3분기 때 5조였었거든요. 그 반도체 쪽이. 근데 23년 4분기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2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나오는 게 적자폭을 줄이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득인 걸로 되어 있는데 서프라이즈를 조금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되게 좋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긴 해요. 자, 두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단일 판매 계약 공시가 나왔거든요. 머크와의 이제 중액 계약 체결이 내용이 나왔는데 기존 928억에서 이제 2,473억 원으로 1,545억 원이 증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24년 3월 1일부터 32년까지. 단순하게 한 8, 9년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꽤나 근데 금액대가 증액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좀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를 조금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CMO 그러니까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올린 거겠죠, 그죠? CMO 회사니까요. 자, 노보노디스크 한국 비만율 높다. 관련주 펩트론 인벤티지를 한국 BNC.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위고비 출시 관련을 해서 한국은 글로벌 출시 우선순위에 있다고 내용을 전달했는데 한국은 성인 비만율이 38%를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미충족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서초구 뭐 어디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위고비 출시가 있어서 우선순위는 우리나라라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조만간 뭐 출시한다고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좋게 얘기하면은 여기 왔으니 근데 여기 한국에 왔는데 너네한테 늦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제 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립 서비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꽤 복잡하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진 한 장으로 3차원 공간을 만든다. 현대무백스 웨이버스. 이거 네이버 R&D 자회사 네이버 랩스에서, 정확히는 네이버 랩스 유럽이죠. AI 솔루션 나이언틱이 주최한 공간 정밀화 챌린지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3차원 공간을 생산하는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건데, 3D 지도 구축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소라 AI 같이 텍스트 치면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죠? 사진 한 장으로 3D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는 이거를 그 어디에서나 다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자, 로봇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일들을 한 번에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 배전 시대가 온다. 30조 북미 시장 진출. 관련주 재룡전기 뭐 전기주들. AI 데이터 센터 플러스 전기차 충전소 플러스 온난화로 인한 전기 소비율 증가 등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줄이도록 하겠다. 자, 파생될 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냥 제가 이제 줄인다고 했지만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국내는 사실 그렇게 의미는 많이 없어요. 왜?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AI를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로봇이 뭐 거기 안에 제대로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력 수요가 우리가 엄청나게 또 많아지나? 그 계절성인 원래 섹터로 불렸었던 게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래는 어 이제 계절성, 그러니까 여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추울 때나 이제 이럴 때나 이제 그랬던 게 가능했었던 거지. AI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전력이 주목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계절성은 테마는 지워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꽤나 이제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수요율만 보더라도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것들이 꽤나 많다는 거, 뭐 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자, 구리 가격의 주목도, 이고산업 대창 원자재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나 이제 구리가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일단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요 광산이 일단 폐쇄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리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급부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또한 중국에서 구리를 쓸어가고 있었다는 점. 제가 볼 때는 아마 전기차 때문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을 견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값어치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0년에는 250만 톤의 구리가 부족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구리 선물 또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는 게 맞긴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기판의 관심도.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종목들이 몇몇 개는 상한가를 갔죠. 단기적인 시세를 꽤 많이 줘서, 일단,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하지만 이제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관심도는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파생되는 종목이 많을수록 지속성이 있다고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기존부터 지속성은 계속 있었어요. 오늘 조금 더 부각이 됐던 것 뿐이지. 매번 얘기했다는 거는 다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시장 5년 뒤에는 2600조 SK텔레콤 사업 확장, SK텔레콤.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은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주력한다는 내용을 이제 전달했는데, AI 컴퍼니로의 전환 중심을 두고 있다고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3사 통신사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건 맞아요. 첫 스타트를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건 역시나 SK 엠무브. 그죠? 엠무브가 SK 온하고 엮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내용은 신뢰도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엠무브가 하는 일이 액침 냉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과 GPU를 이제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이제 센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한데, 슈퍼 마이크로나 람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를 해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새 아파트 건설 멈췄다. 2년 뒤 역대급 대량 공포. 자,
이거는 관련주가 아니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이게 문제가 될 건지. 시공순위 16위를 달리고 있던 태형건설이 디폴트를 당한 거는, 그러니까 부도 당한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뭐 SBS를 이제 파냐 마냐 이 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거고, 뭐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냐 아니냐 이제 그것 때문에 있었던데 결국에는 정지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게 왜 주식시장하고 엮여야 되냐면, 엮일 수밖에 없냐면, 부동산이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음.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를 따졌을 때는 뭐 하겠지만, 결국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부동산에도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 말로는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뭐 대출 이제 뭐 그런 이자율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보증을 잡고 하는 게 PF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발언은 맞는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한탕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들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설을 해놓고 떼어먹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